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가상화폐와 가상자산 등에 이어서 요즘에는 NFT, 암호 토큰 등이 떠오르면서 이른바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대세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예 디지털 자산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부의 미래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들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더 가팔라지면서 임금이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가장 실감하는 분야가 바로 이 화폐와 자산 등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 뭐 NFT, 뭐 암호 토큰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돈, 뭐 부동산, 또 동산, 값비싼 물건, 뭐 미술품이라든가 골동품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자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전통적인 자산 속에서 돈이라는 건 전형적인 이제 아날로그 머니입니다. 내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화폐, 이게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아날로그 머니에서 디지털 머니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죠. 이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굳이 돈을 이렇게 꾸덕꾸덕 지갑 속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암호토큰, 암호자산 등이 나오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다 합쳐서 디지털 자산의 혁명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디지털 네. 자산 혁명이 뭔지를 또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혁명,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뭐 NFT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자산, 아날로그 자산과 새롭게 출현한 디지털 자산, 이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그 전통적인 자산, 디지털 자산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유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이런 디지털 자산 혁명의 또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보면요, 결국 그거예요. 자산의 성격과 자산의 소유 방식을 바꾸는 거고요. 또 이 중개자가 없는 글로벌 시장을 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돈, 자산을 생각하면 반드시 중개자가 있어야 되죠. 은행이라든가 이거 거쳐야 되잖아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돈 쓸 때는 반드시 은행에 가서 출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은행이 문을 닫을 때 우리가 못 써요. 그래서 뭐 ATM 머신 같은 게 생겨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은행이 역할을 해줘야지 우리가 가서 돈을 뽑았을 수 있고 또 입금할 수 있고 이런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게 이제 디지털 자산 혁명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금융에서 나타난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제가 방금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은행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좀 가장 이해하기가 우리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이 금융이잖아요. 그렇죠. 금융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동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벗어나는 게 바로 디지털 자산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송금하고 결제하고 대출하고 투자하고, 이게 보통 은행의 4대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은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고 재산을 보관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 뭐 아파트 렌트를 하려고 해도 은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미국에서는. 네. 그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은행 뭐 계좌에 어느 정도의 잔금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캐시가 있어도 현금이 있어도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데서 점점 이제 벗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은행에 귀속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은행에 얽매여야 되느냐? 벗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핀테크 회사나 플랫폼 기업이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핀테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벗어나려는 이유는 이게 그 정부가 거기 개입을 하고 그 다 투명하게 보잖아요. 네. 미국 같으면 IRS가 다 들여다봅니다. $10,000 이상 거래하면 다 보고가 그렇죠.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게. 왜 우리가 내 돈 갖고 내가 거래하는데 왜 정부의 감지를 받고 왜 일일이 규제를 받느냐?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기존의 이제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어떤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핀텍에서 결제송금 이체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오고 크라우드 펀딩이 되고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그러니까 각종 금융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전통적인 이런 그 우리의 아날로그식의 어떤 시스템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이 새로운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토큰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토큰은 또 어떤 개념입니까? 네, 토큰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암호화폐, 암호자산의 본질이 이제 토큰인데요. 토큰이라는 건 이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갖지 않고 타 플랫폼 그 메인넷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발생하는 가상 자산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토큰이라는 건 그러니까 실제 화폐나 실제 가치를 가진 어떤 그 자산의 내용물 또는 증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토큰이고요. 그래서 형태를 놓고 본다면 토큰이라는 건 암호 토큰이나 디지털 토큰인데 이런 그러니까 암호 토큰이나 디지털 토큰이 화폐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사회적인 화폐로 받아들여지면 그게 암호화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건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로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전 단계가 이 토큰이다. 그래서 어떤 가치는 있는데 그게 거래까지 되는 건 아니고 실제 가치를 가진 어떤 증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 등이 대표적인 이제 암호화폐 기능을 하고 있는 코인들인데요. 그런 어떤 그 암호화폐로 가기 전 단계의 핵심적인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 토큰이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란 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근데 이 토큰이라는 말과 함께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 NFT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NFT는 참 말하기도 좀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은데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토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체 불가능한 거. 우리가 예전에 뭐 한국에서 살던 분들은 뭐 70년대, 80년대인가요? 버스 토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토큰 같은 거는 그냥 대체가 가능하죠. 내가 갖고 있을 때 내가 쓰지만 네.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가지면 그 사람께 되는 거면 사실 의미가 없는데 예. 이거는 누가 갖든 이거는 특정한 사람만의 재산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의미가 있는 그게 NFT의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큰이지만 블록체인상의 토큰이지만 그 대체가 불가능한 것. 그래서 이 NFT가 자산으로서의 기능 그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작년 2021년에는 NFT가 비트코인보다 더 주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 NFT가 뭔지를 모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수 없어요. 잘 모르는 왜냐하면 NFT가 이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네. 세상의 모든 것에. 그래서 NFT를 모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대체가 가능한데 NFT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교환이 불가능한 게 NFT의 특징입니다.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NFT는 소유권으로서의 확고한 그런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NFT는 블록체인 그 기반 기술을 통해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림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게 이미지화돼 가지고 이제 발행이 되는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 NFT가 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요즘 그 NFT를 이제 거래할 때
이더리움과 연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NFT가 되면 그걸 이제 누군가가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그런 거래가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연동해서 NFT를 발행한 다음에 NFT 플랫폼에서 경매 형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어떤 그림이나 영상, 뭐 음성도 그렇고요. 그런 디지털 자산을 NFT 토큰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민팅이라고 하는데, 민팅이라는 건 화폐를 주조한다는 의미입니다. 화폐를 만든다는 게 민팅인데, 우리가 그냥 화폐라고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재산이 이렇게 내 고유한 자산이 그게 곧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NFT를 만들어내는 게 돈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FT 플랫폼에 이 NFT를 만들어서 올려서 그걸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NFT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NFT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내가 만든 컨텐츠를 돈이 될 수 있게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가장 손쉽게 얘기하면, 예를 든다면 내가 강아지 키우는데 네. 강아지가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그걸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예. 너무 귀여우니까 보관하고 싶고 나의 SNS에 올리고 싶은데, 예전 같으면 그걸 찍어 올리는데 다른 사람이 봐서 너무 귀여우면 퍼갈 수도 있는데, 네, 허락을 하면. 허락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그냥 네, 누구나 네, 퍼갈 수 네. 있죠. 근데 이거를 강아지 사진을 찍어서 NFT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리면 예전처럼 그렇게 퍼갈 수는 없죠. 근데 강아지가 너무 이쁘다. 네. 이걸 정말 꼭 갖고 싶다. 그럴 때는 돈을 내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콘텐츠를 돈이 될 수 있게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그러니까 타인이 만든 NFT도 내가 필요하면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 이런 게 이제 NFT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 목소리는 이제 돈으로 거래가 되는 거고, 또 뭐 그 이웃집 화가가 그린 그림, 뭐 다빈치나 이런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야, 당연히 그건 뭐 대단한 거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내가 사는 옆집에 사는 어떤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나는 좋더라. 그럼 그 사람의 그 NFT로 올라온 그림을 내가 구입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파일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NFT를 올리다 보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운이 따라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안목이 좀 필요할 수 있죠. 누구나 다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 이게 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재빨리 NFT화 해버리면 그게 또 돈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돈이 된다는 게 뭐 직감적으로는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 운도 따라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파일을 만들어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 이런 것이 이제 NFT인데, NFT가 요즘 각광받는 이유가, 무슨 모나리자 그림을 내 집에 걸어놓는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보관도 힘들고, 그거 뭐 이사 갈 때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예. 이런 그 NFT는 파일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관이 굉장히 쉽고, 그 거래도 자유롭고요. 무슨 모나리자 그림을 거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파일화 되기 때문에 거래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NFT가 요즘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파일로 갖고 있으면 뭐 하나요? 눈에 걸어놓고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파일로 컴퓨터 안에 있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단순히 미술품을 감상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네네. 이걸 이제 보관한다는 차원에서 네. 나의 어떤 자산으로서 아하. 보관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이게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NFT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류의 삶의 방식이 이 NFT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사실 위켄드 스페셜에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NFT, 뭐 메타버스, 뭐 메타버스. 네네. 블록체인 뭐 이제 블록체인. 했는데
예.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안개가 거친다는 그래요? 느낌을 받았었고 네네. 오늘 또 우리 주영석 기자가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제가 좀 이해가 지금 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네. 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알아야죠. 아예 나하고는 관계 없어라고 네.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게 그렇죠. 좀 문제고 네. 이거 뭐 어차피 이렇게 가는 세상이 추세면은 알아둬야죠. 알아둬야죠. 네, 알아둬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그렇죠. 된다고 이게 봐요. 그리고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요. 네. NFT라는 게 그냥 내 주변에 흔한 거를 내가 그냥 NFT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허.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 남성이 자기 사진을 그냥 찍어서 NFT에서 그냥 SNS에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그 사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글쎄 말이에요. 흥미를 느껴가지고 결국 그것이 큰 돈을 벌어다 줬다. 어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NFT라는 거는 자기 주변에 자기가 좀 간직하고 싶은 뭔가 있다 그러면 서슴없이 만드십시오. 만드셔가지고 NFT화 해놓으면 네네. 그게 언젠가 돈이 될지 누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 한국에서도 MBC인가요에서 저 개그워먼이죠. 그분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이상한 손짓을 하는 장면이 아하, 있는데 네네네. 그걸 팔았더라고요. 그걸 또 그걸 샀어요. NFT로. 네네. 저건 내 거다 그러고. 어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입니다. 뭔가가 이렇게 자꾸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아이고 나는 뭐 이런 거 문외한이니까 나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지나갈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알아는 두셔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공부들을 좀 그럼요. 하셔야 된다고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이런 얘기를 좀 해가면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좀 그래야 될 맞습니다. 의무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간호사 부족 부족 현상이 이건 심각하다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할까요? 다음 네, 시간에 다음 시간에.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